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살롱의 애청자로 꾸준히 구독하며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같이 격분하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제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결혼은 집안끼리의 만남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억세고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만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속 썩었던 그 길고 긴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예요. 29살에 같은 회사의 동갑내기 직원과 사내 연애를 하다가 지금은 결혼한 지 3년 정도 흐른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한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 모두 음식과 인연이 있었는데 특히 저희 집은 대대로 음식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이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부모님이 함께 결혼을 하신 것도 지금까지 식당을 하고 계신 것도 참 독특한 사연이 있답니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두 분은 어릴 적부터 같이 놀고 자란 동네 친구였다고 해요.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것도 남편들을 만나 아이들을 낳은 것도 비슷한 시기여서 당신들의 친형제 자매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두 분의 공통점은 미각이 아주 예민하고 뛰어나다는 것이었는데 음식 맛도 기막히게 잘 알고 없는 재료로도 뚝딱뚝딱 맛있는 것들을 곧잘 만들어 내오시고는 했대요. 아이들도 많아지고 집안 살림이 넉넉치 않자 두 분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해보기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2평 남짓한 곳에서 후루룩 빨리 먹을 수 있는 국수집을 하셨는데 장사가 제법 쏠쏠해져 평수를 점점 늘려가실 수 있었대요. 가게가 넓어진 후에는 국수뿐만 아니라 다른 메뉴도 많아졌고 더불어 손님도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렇게 두 분이서 피땀으로 일궈낸 식당을 나중에 각자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면서 그들에게 물려줬던 거예요. 절친한 친구였던 할머니 두 분이 자신들의 장점을 내세워 동업을 하시고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키며 사돈까지 맺는 특별한 인연이 되었던 거예요. 부모님끼리 친구였어서 엄마 아빠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큰 소리 한번 듣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식당도 자연스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저희 지역에서는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식당을 하고 계시답니다. 원래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요즘 SNS로 입소문 타며 유명해져 주말에는 멀리서 젊은 손님들까지 와주셔서 2시간씩 대기할 때도 있어요. 체인점 제안도 여러 군데서 왔었지만 엄마 아빠는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방송 촬영 온다는 것도 싫다고 하시자 방송국에서 몰래 와서 찍고 간 에피소드도 있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먹고 자란 저 역시 식품을 연구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렇게 대대로 음식과 끊이지 않는 인연을 이어간 집안이 되었답니다. 부모님의 수입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식당 연 매출이 20억 정도는 되는 것 같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는 항상 검소하면서도 좋은 음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부모님을 항상 존경해왔어요. 제가 결혼을 한 뒤에 부모님은 자주 맛있는 반찬과 요리를 해다 주셨고 남편 역시 그것에 대해
감사해 했어요. 하지만 그런 반찬을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서 고마워할 줄도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 염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모였어요. 저희 신혼집과 가까이 살고 있던 시모는 곧잘 집에 들러 냉장고를 뒤지며 이건 맛있고 이건 자기 입에 안 맞는다며 얄미운 집만 골라 했어요. 다음번에는 엄마한테 칼비찜 좀 해달라 그래라. 요즘 밥맛이 통 없는 게 어디가 고장나려고 그러는가 보다. 돼지로 말고 야들야들 소고기로 좀 해달라 그래. 예, 시아버지가 이번엔 비빔장이 별로라고 하시는데 사돈댁 고추장 맛있는 거 쓰시지? 그것 좀 한 통 가져오렴. 니네 고추장 고고 감칠맛 돌고 괜찮더라. 지난번 가져온 나물 반찬은 왜 그렇게 빨리 쉬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쉬어 빠져서 한 입도 못 먹었다. 다음번에는 고사리 무침 좀 많이 가져와. 시금치 무친 것도. 시모는 처음엔 그냥 간단한 반찬만 가져가는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통해 먹고 싶은 거를 엄마에게 주문하더군요.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시모가 얄미워서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본인이 우리 집을 드나들며 냉장고를 뒤져서 가져가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엄마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살짝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게 그러시더군요. 같은 식구끼리 뭘 그렇게 해. 사돈이 내 음식 맛있게 드셔주면 나야 너무 좋지. 니네 거 가져다 주는 김에 사돈댁 것도 조금 더 챙기면 되는데 뭐. 식당 아는 사돈 있으면 이럴 때 좋은 거지 뭐. 한없이 퍼주는 엄마를 보며 속이 터지는 건 저뿐이었죠. 하지만 더 화가 나는 시모의 행동이 제게 발각되었어요. 지금 시댁에는 시부와 시모 둘이 사시는데 항상 저희 집에서 먹을 것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서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평소에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집에도 음식을 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이혼 후 혼자 사는데 140kg에 육박하는 몸무게에 워낙 식탐도 많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던 거죠. 남편과 3살 터울인 아주버님은 지금의 모습과 달리 어렸을 때는 아주 병약하고 어렸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죽을까봐 시모는 극진한 정성으로 온갖 산의 진미를 다해다 바쳤고 그러는 과정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품 안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책가방과 도시락 가방을 다 클 때까지 시모가 들어다 줬다고 하면 뭐 어떤 그림인지 알겠더군요. 시모의 관심이 아주버님에게만 쏠려 있으니까 당연히 작은 아들인 남편은 내놓은 자식처럼 컸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독립적이고 뚜렷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한 남편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그게 편애인 줄도 모르고 자란 두 형제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성향이 되었고 결혼하는 과정 역시 영향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자주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남편 집에 한 번도 오라는 소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길래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귀찮아한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었죠. 너무 황당했어요. 결국 상견례도 없이 거의 우리가 다 결정해서 결혼이 진행되었고 그때는 간섭 없는 시댁이라 내심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시집 오기 전 먼저 결혼했던 아주버님 댁 이야기를 들으니 달라도 너무 다르더군요. 아주버님과 전 형님의 연애를 눈치챈 시모가 뒷조사를 하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
많이 지적을 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거의 파혼까지 갔었던 아주버님 댁은 가까스로 결혼에는 성공했지만 시모가 그 후로 문지방이 닳도록 신혼집을 드나들며 전 형님을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온갖 이유를 대며 전 형님의 트집을 잡고 성에 차지 않는다며 잔소리 폭탄을 수없이 던져 결국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된 것이고요. 분명 시모 때문에 이혼한 것인데도 아주버님은 원망 한 번 안 했다고 하더군요. 이혼도 했으니 마음 놓고 다시 아주버님을 쓰다듬을 수 있게 된 시모는 신나게 감싸고 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면 남편한테는 1도 관심 없던 시모가 저희 집이 유명 식당을 하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와서 먹을 것을 가져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음식의 대부분이 아주버님 살찌우는 데 갔던 거고요. 자기야, 나 이제 진짜 못 참아. 그동안은 시부모님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어떻게 뭘 가져가시든 크게 터치 안 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해준 것들이 아주버님한테까지 매번 가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너무 화가 나. 그런데 난 엄마랑 아빠랑 대화만 하면 싸움이 되니까 아예 말도 섞기 싫어서 그래.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애초에 우리 집에서 반찬 같은 거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가져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미안은 아니야. 내가 초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했어야 하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어머님 거치지 말고 아주버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말씀드려보는 건 어때? 형은 엄마 꼭두각시라서 그런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거야. 살면서 대책이라는 걸 세워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맛있고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엄마를 말릴 이유가 없지. 형도 엄마랑 똑같이 이기적이야. 아주버님한테까지 가는 건 우리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냥 시댁 2분만 드시는 거면 조금 더 많이 하면 된다고 했었거든. 엄마 상처받을까봐 아주버님 얘기까지는 차마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께 괜히 내가 너무 죄송해지네. 얼굴 뵐 면목이 없다. 사실 시모가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처음에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결혼 초반에 남편과 시모의 사이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시모가 편하게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둘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시모의 냉장고 털이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다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낮에 시모가 와서 반찬을 싹 쓸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죠. 괜히 좋은 일 하려다 제가 일을 크게 만든 셈이었어요. 그 후로는 시모는 한동안 안 올 것 같이 하더니 저희 집 반찬 없이는 밥을 못 먹겠다며 다시 능글맞게 들어와 야금야금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이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시모와 얼굴 맞대는 것조차 싫다며 손을 놓게 되었죠. 하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고생스럽게 만든 우리 부모님의 반찬이 아주버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는 사이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3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소식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기가 먹을 음식이라며 더 신경 써서 해다 주셨어요. 나니야, 아기한테 가는 거니까 너무 짜고 너무 맵게 안 먹는 게 좋아. 앞으로 음식들 간도 슴슴하게 할 테니까 너한테는 좀 싱거울 수도 있지만
아기 생각해서 참고 먹어. 나도 이제 엄마야. 음식 좀 싱겁게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 그리고 엄마 아빠 요리는 싱거워도 맛있고 차갑게 식어도 맛있어. 엄마 요리 먹고 우리 아기가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까 너무 기대돼. 임신 후 부모님이 해다 주시는 음식은 확연히 나트륨과 맵기가 낮아졌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항상 맛있게 먹었어요. 단 한 사람만 빼놓고요. 나니야, 이게 뭐니? 너네 식당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무슨 요리가 간이 다 이렇게 심심해? 이렇게 하면 식당 손님 다 떨어져 나가겠다. 아니에요. 저 임신했으니 짜고 맵게 먹지 말라고 양념 최대한 적게 해서 따로 주신 거예요. 손님 드리는 건 이렇게 안 하시죠? 그 정도 짜게 먹는다고 애 어떻게 안 돼? 넌 보기보다 애가 좀 꽉 막힌 구석이 있구나. 엄마가 저 생각해서 해주시는 건데 맛있게 먹어야죠. 그리고 간이 좀 덜 되어도 맛있어요. 얘 나니야. 그럼 너 먹는 거랑 나 먹는 거 따로 담아다 달라고 하면 안 되니? 난 도대체 이건 입에 안 맞아 못 먹겠다. 시모의 어이없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뚜껑이 열려 예전부터 참고 있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왜요? 아주버님이 싱겁다고 하세요? 뭐? 얘가 뭔 소리야? 저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가져가신 음식들 전부 아주버님한테 가는 거. 나랑 애 아빠 먹고 남아서 건준이한테도 좀 가져다 주는걸? 넌 또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니? 먹고 남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주버님 목까지 저희 집에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예, 넌 건준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이혼하고 저렇게 혼자 사는 애인데. 막말로 니네 부모님 그렇게 음식 장사 잘 되면 내가 그러기 전에 네가 먼저 가져다 좀 챙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저희 엄마 아빠가 이 집에 뭐 빚진 거 있어요? 돈을 내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정도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얘가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아주 용준이랑 쌍으로 이 애미를 잡아먹으려고 난리네. 너도 네 새끼 낳아봐라. 혼자 있는 애 안쓰러워서 뭐라도 더 갖다가 먹이고 싶지. 나 참, 이거 무슨 내가 도둑놈이 됐네 아주. 그 안쓰러움을 왜 저희 부모님이 책임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신다고 하셨을 때만 해도 오셔서 뭘 가져가시든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좋은 마음으로 넉넉히 해주셨고요. 그런데 아주버님 목까지 다 가져가시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얘가 보자 하니까 정말 누가 들으면 시애미가 아주 전문 털이범인 줄 알겠다. 너 참 매정하고 독한 애였구나. 사실 이것도 임신 전에 알았는데 아기 생각해서 덮어두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이번 음식이 맛이 없니 어쩌니 하시면서 따로 가져다 달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연이라도 끊자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좀 너무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인정하시고 잘 풀어보자는 거죠. 이게 잘 풀자는 거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아이고, 내가 조상님을 잘못 모셨나.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시모는 끝까지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더 악다구니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숨을 돌리며 참아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엄마인 시모와 이렇게 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풀려 노력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며 자기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뱃속의 아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으면 그때마다 제 자신이 망쳐놓은 관계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시무는 못 이기는 척하며 사과를 받아주더군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렇게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상해하실 것을 생각해 저희 부모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 후 시무는 다 밝혀진 마당에 감출 것도 없다며 대놓고 아주버님 반찬까지 따로 싸서 가져갔고 여전히 간이 별로라며 투덜대는 것 또한 잊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출산날이 다가왔어요. 너무 긴장되고 떨렸어요. 하지만 아가를 품에 안고 나니 아팠던 게 싹 사라지더군요. 아가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2주를 함께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에는 보호자인 남편밖에 들어올 수 없었던지라 저희 부모님은 남편 손에 제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들려보내고는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완전 반대였어요.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있는 2주 동안 몸은 괜찮냐는 전화 한 번 없더군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남편 차를 타고 가는데 시모에게 마침 전화가 오더군요. 나니야, 너 오늘 집에 오지?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사돈도 오시니? 네, 이따 가게 맡기고 2시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요? 아니야. 그럼 난 이따 저녁에 갈게. 아이 보러요? 시모의 미심쩍은 질문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내심 손주가 보고 싶으셨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집에 도착하고 짐 정리를 하고 있으니 엄마가 왔어요. 아우, 나니야, 수고했다. 애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아우, 우리 딸 다 컸네. 그래도 조리원 있는 동안 엄마가 해준 음식 먹어서 힘나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기운차게 지냈어. 다행이다. 엄마가 여기 미역국이랑 너 좋아하는 거 많이 해왔어. 얼른 먹어. 박서방, 같이 식사하게나.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가 미역국 고명 따로 가져왔어. 여기 올려줄게. 장모님, 미역국도 고명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우리 엄마가 미역국 끓일 때 좀 특별하게 하거든. 자, 어서 먹어. 어서 들기나. 저는 소고기 미역국보다 전복이나 홍합, 조개가 들어간 미역국을 훨씬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게 해주는 미역국은 조개를 깨끗이 씻고 해감한 뒤 한번 우려낸 국물을 갖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또 전복이나 조개를 함께 넣어서 끓이지 않고 따로 살짝 데쳐서 잘라 고명처럼 위에 얹어주시고는 했죠. 과정은 조금 더 번거롭지만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에 조개가 질겨지지 않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 미역국이거든요. 이번에 완도에서 가져온 활전복이야.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손질하고 데쳐왔어. 식당 일도 바쁠 텐데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우리 엄마. 애 낳은 산모 먹일 건데 고생은 무슨. 아빠는 가게에 있어? 아빠도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큰 예약이 잡혀서 준비하느라 못 왔어. 아쉬워하더라. 장모님, 미역국 진짜 맛있어요. 맨날 고기 미역국만 먹어봤는데 전복 넣은 게 이렇게 맛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전에도 안 나왔는데 장모님 덕분에 저까지 호강하네요. 감사해요. 우리 박서방도 얘 조리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뭐.
앞으로 애기가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힘에 부칠 텐데 많이 먹고 힘내. 힘들어도 행복한 일이 더 많아질 거야. 네, 명심할게요, 장모님. 엄마는 저희 집에 와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엄마가 자주 음식 해다 줄 거지만 비상용으로 냉동실에 두고 먹어도 괜찮은 거 해놓을 테니까 급할 때는 그거 먹어. 너 손목 아프고 여기저기 뼈 다 약해져서 냄비 드는 것도 힘들어. 그러게 벌써부터 손목이 너덜거리는 것 같아. 산후조리 잘해야 돼. 젖 잘 나오게 미역국도 팍팍 먹고. 남편 엄마와 둘러앉아 아기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더군요. 그때였어요. 요란스럽게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시모가 벌컥 들어왔어요. 아직 안 가셨네? 아, 안녕하세요, 사부인.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그럭저럭. 점심때 왔다 가신다는 걸로 알았는데 아직 계셨네요? 이야기하고 하기보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사부인,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요리 좀 해왔는데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세요. 뭐 저도 아기도 볼 겸 저녁도 같이 먹을까 하고 왔는데 그럼 같이 먹죠? 넉살 좋은 시모는 말과 다르게 아기 방은 들어가 보지도 않고 테이블 앞에 털썩 앉더군요. 그런 모습이 싫어 저나 남편은 서로 바라보며 눈짓만 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잘 모르는 저희 엄마는 국이고 반찬이고 내오느라 정신 없었고요. 사돈네 식당은 요즘 어떻게 잘 되세요? 뭐 찾아주시는 손님이 꾸준히 계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이제 난이 애도 낳았겠다. 반찬맛 예전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네? 난이 임신했다고. 한동안 음식이 영 싱거워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었잖아요. 저도 그거 먹느라 고생했어요.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임산부니까 제가 양념을 확 조절하긴 했었는데 입에 많이 안 맞으셨나 봐요? 네, 용준이 아빠도 갑자기 맛이 이상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니가 모유 수유를 해야 돼서 앞으로 한동안은 자극적인 음식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머, 너 모유 수유할 거야? 얘가 보기보다 참 고리타분하네. 요즘 애들 나오면서부터 다 분유 먹이지 않니? 너도 힘들고 애도 힘든 모유 수유를 왜 굳이 하려고 해? 참나 이해할 수가 없네. 젖도 잘 나오는데 굳이 모유를 안 먹일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니. 뭐 그럼 너 좋을 대로 해라. 사부인, 저 이미역국 좀 더 주세요. 어머, 어쩜 이렇게 개운하고 맛있어요? 건더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너무 감칠맛이 나네요. 역시 식당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손맛이 기가 막히네. 아, 제가 위에 고명을 얹어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다시 넣어드릴게요.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깔끔한 게 딱 좋네요. 뭘 넣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제가 좀 가져가도 되겠죠? 네? 난이 애기 낳아서 제가 가져온 건데. 애 낳았다고? 미역국만 죽어라 퍼먹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사돈. 난이야, 너 그동안 매운 떡볶이나 매운 김치찜 같은 거 못 먹었지? 내가 시켜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 모유 수유해서 그런 거 못 먹는다니까요. 아, 맞다. 그럼 나 이 미역국 좀 저 큰 통에 싸다오. 너무 맛있네, 이거. 싸달라고요? 이 나물이랑 저것도. 간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하네. 시모를 제외한 저희 셋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고 이제야 시모의 실체를 파악한 엄마는 손까지 파르르 떠는 것 같았어요. 기어이 집에 있는 미역국을 전부 퍼간 시모가 나가고 남편은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를 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례하게. 죄송합니다. 아닐세, 아까는 좀 어리둥절하고 살짝 화도 났었는데 내가 한 음식이 오죽 맛있으면 저러실까 싶어서 참았네. 박서방 자네가 사과할 건 아니야. 엄마. 나니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다음번에 또 해올게. 아기 잘 돌보고. 멀어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저까지 괜한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태껏 엄마에게는 다 오픈하지 않았던 시모의 진상짓을 직접 보게 했으니까요. 남편 역시 제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진상짓은 며칠 뒤에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아기가 이유 없이 밤새 울고 저 또한 3일 동안 따라 밤을 꼬박 새웠더니 정신이 몽롱해 좀비 같은 몰골로 있었어요. 순간 깜빡 졸아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는데 너무 놀라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SOS를 쳤어요. 엄마, 아기가 뭘 해도 자꾸 울기만 해. 방금은 내가 며칠째 잠을 못 자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애를 바닥에 놓칠 뻔했어. 엄마, 어떡해? 기다려, 나니야. 엄마가 얼른 갈게. 아이도 울고 놀란 저도 울고 온 집안이 울음바다였어요. 잠시 뒤 택시를 타고 엄마가 황급히 도착했고 저는 아기를 맡기고 기절하듯이 뻗어 잠을 청했어요. 서너 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시모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고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 너 잘 나왔다. 내가 반찬이며 음식 가져가는 거 아주 안 입고 와 하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엿을 먹여? 어?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날 내가 여기서 가져간 음식에 뭔 짓 했어? 너 니네 엄마랑 아예 짜고 사람 못 먹을 거 넣은 거 아니야? 제가 왜 음식에 못 먹을 걸 넣었습니까? 어머니 우리 딸 주려고 가져온 건데. 그거 먹고 우리 큰아들이 죽다 살아났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요, 어머니. 그 미역국이랑 반찬 건준이 갖다 줬더니 그날 새벽에 응급실에서 전화 받았다. 가보니까 애가 눈은 허옇게 뒤집히고 개거품을 물면서 죽어라 토만 해대는 거야. 나 그날 아들 하나 잃을 뻔했다. 아주버님이 다른 걸 드셨나 보죠. 저랑 용준 씨 모두 아무 일 없었어요. 건준이는 그날 하루 종일 굶었다가 내가 가져다 준 게 첫 끼라고 그랬었어. 사돈이 직접 말씀 좀 해보세요. 도대체 그 음식에 뭘 넣었길래 애가 그렇게 됐을까요? 전 진짜 평소처럼 똑같이 만들고 양념만 좀 덜 넣었을 뿐인데 미역국에 전복고명도 괜찮다고 그냥 가셨잖아요. 전복이요? 미역국에 전복이 들어갔었어요? 전복이랑 조개 끓인 물로 미역국을 만들었죠. 전복은 나중에 데쳐서 위에 얹어놓는데 사부인이 그냥 깔끔하게 국만 먹고 싶다고 그렇게 가져가셨잖아요. 아, 세상에 아주 작정을 했어. 우리 큰아들 건준이가요. 조개 같은 거 알러지가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요. 어렸을 때 조개 한번 잘못 먹고 애 잡을 뻔했는데 이번에도 다 큰아들 앞세워 보낼 뻔했네요. 아주버님 조개 알러지가 있는지 저희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엄마가 조개 국물로 끓여주는 미역국 너무 맛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어요. 어머니도 그날 여기서 맛있게 드셔놓고 지금 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말을 해줬어야지. 건준이 며칠 만에 살이 5kg나 빠지고
지금도 집에서 링겔 맞으면서 누워있다. 내 아들 죽으면 너랑 네 엄마가 책임질 거야. 네? 제 엄마요?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쳐? 지난번에는 나를 도둑놈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뭐가 어쩌고 어째? 애만 낳으면 다야. 남들 다 낳는 애 뭐가 대단하다고 요새야. 시댁 아주버님이 초상 칠 뻔했는데 말이 지나쳐? 다 원참. 시몬은 눈이 뒤집혀 물불 가리지 않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방으로 간 엄마가 큰 대야에 냉수를 떠와 시모 얼굴을 향해 냅다 부어버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정신 나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신은 그쪽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앞에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지 새끼 소중하다 하지만 당신 며느리고 당신 손주인데 이렇게 추잡스러운 꼴을 보여? 뭐? 추잡? 이제 사돈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사돈, 지난번에 내가 해온 음식 싹쓸이에 갔을 때부터 난 이미 당신이랑 연 끊기로 마음먹었어. 어떻게 하다 산모 먹는 미역국을 냉큼 가져가? 네 큰아들이 애 낳았어? 당신이야말로 그게 무슨 경우야? 그동안 난이가 당신이 좀 음식을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더 듬뿍 해서 갖다 주고는 했건만 그건 아니지. 애 낳은 지 며칠도 안 된 애 먹을 걸 당신 아들 입에 넣어주겠다고 가져간다고? 허참. 나가서 물어봐라. 누가 미친년인지. 뭐? 미친년? 말이면 탄 줄 알아? 박서방이 자네 얘기만 나오면 혀를 내두르길래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됐네. 아, 이것도 애미라고 이런 당신도 애 낳고 미역국 먹었어? 그리고 모유 수유하느라 먹은 것도 더 조심한다니까. 뭐? 어쩌고 어째? 그냥 분유 먹이고 매운 떡볶이나 먹어? 내가 그날 집에 가서 난이 아빠를 잡고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이런 시엄마 밑에서 우리 난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당신 큰아들 주둥이에 들어간 거 비용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비용 청구? 치사해 죽겠네. 이렇게 더러운 끝을 보고 말았으니까 니네도 끝내. 난이 너랑 용준이 당장 갈라서. 저희가 왜 갈라서요? 몰라서 묻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 안 되는 건 어머니 같은데요. 뭐? 그동안 용준 씨도 어머니랑 연 끊고 싶어서 기회만 봤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심하게 편애를 받고 살았으면 엄마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말을 달고 살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아주버님한테 제 미역국까지 갖다 주는 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우리 엄마가 아주버님이 조개 알러지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음식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아주버님을 잡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미역국 가져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아주 모녀가 쌍으로 덤비네. 이래서 결혼시킬 때 부모 잘 보고 시켰어야 하는데 평생 식당이나 하고 살았으니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집안 같으니라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괜히 우리 아들만 죽다 살아났네.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과 천박함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씩씩거리며 문 밖을 나가고 30분 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장모님, 왜 그러세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남편 역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연신 엄마에게 사과를 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서서 우리 엄마도 집에 못 오게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손도 썼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박서방이 뭔 잘못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큰형이랑 차별받았다면서. 나보다 자네가 더 힘들었겠지.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희 엄마 앞에서 아기처럼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하소연하더군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에 발길을 끊었고 저희 세 식구는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친정에서 가깝고 평수가 더 넓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기가 예쁘고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조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아기 둘이 막 지났을 무렵 시모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니야, 잘 지냈니? 나다, 시애미.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시간 괜찮으면 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괜히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로 말씀하세요. 너 이사 갔다며. 내가 그 앞으로 가마. 나 좀 꼭 만나주렴, 나니야.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시모가 벌벌 기는 목소리로 제발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었죠. 집 주소를 불러주며 1시간 뒤에 보기로 했어요. 나가보니 아파트 경비실에서 시모가 떨리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더군요. 나니야,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왔구나. 이사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동네였는데 어떻게 모르니? 아기도 많이 컸겠구나. 1년 만에 본 시모는 머리가 새하얗게 쉬어 있었고 충격적일 만큼 급격히 늙은 모습이더군요. 나니야, 예전에 내가 했던 일 다 용서해 주렴. 내가 다 잘못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랑 사돈댁한테 아주 몹쓸 짓을 했지.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왜 이러시냐고요. 다급했던 시모는 굽신굽신하며 그제야 본론을 꺼내더군요. 나니야, 나 좀 도와다오. 사부인네 식당이 장사가 점점 더 잘 된다면서. 나 아주 궁지에 몰려서 죽을 지경이다. 무슨 소리세요? 저희 엄마 장사 잘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하던 일이 아주 나쁜 일에 휘말렸어. 지금 돈이 좀 필요해. 안 그럼 나 깜방 갈 수도 있대. 1년간 시모에게 벌어졌던 사연은 참 스펙타클 하더군요. 원래 시모는 건강 착즙 주스 파는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 시모도 다른 외주 업체에서 가져다 파는 거였는데 본인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직접 만든 유기농 100% 건강 주스라고 거짓 홍보를 했고 동네에 입소문이 나면서 꽤 팔리기 시작했어요. 돈이 벌리자 욕심이 생긴 시모는 화장품 판매까지 손을 댔고 역시나 싸구려 제품을 가져다 직접 만든 천연 화장품처럼 둔갑했던 거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잘 먹혔던 사업의 실체가 들통나기 시작했고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쥐구멍으로 몰렸다고 하더군요. 동네 분들이 시모를 고소하겠다며 힘을 모아 나섰고 배상해 줘야 하는 금액이 엄청났던 거예요. 시부와 아주버님까지 대출을 끌어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어쩔 수 없이 저한테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사실상 시모가 알아본 게 맞아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의 식당은 너무 잘 돼서 손님들의 대기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졌고 이에 따라 불만이 속출하자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에 더 넓은 매장을 또 냈거든요. 부모님이 애초에 손맛이 변하는 것을 우려해
체인점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1호점과 2호점 각각 엄마 아빠가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일손을 거두는 가족 사업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입은 전보다 5배 이상 껑충 뛰었고 저희는 정말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소식을 알고 시모가 마침 어려운 상황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사실 살짝 흔들리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엄마이자 우리 아기의 할머니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예전에 신나게 냉장고를 거덜내던 시모가 떠오르더군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몰래 큰 아들한테 갖다 주고 맛이 어떻다는 둥 하며 평가까지 했으니까요. 저희 엄마의 정성을 당연시하며 받아 먹기만 하고는 아들의 알러지를 고의로 유발한 것처럼 난리를 핀 것도 떠올라 괘씸하더군요. 힘들 것 같아요. 뭐? 나니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내가 이렇게 빌게. 옛날 일은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용준이한테라도 얘기해서 좀 도와주렴. 오히려 용준 씨한테 얘기하면 어머니 전화도 받지 말고 차단하라고 할걸요? 제가 여기 시집와서 어머니한테 느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든 감사해야 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는 점이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바라는 건 딱 한마디였어요. 고맙다라는 말이요. 음식이 맛있다라거나 저희 엄마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그런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저희 집에 오셔서 가져가시면서 고맙다는 말이나 표현은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냥 그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머니 배상금 도와드리잖아요. 지금은 제 앞에서 뭐든 다 할 것처럼 하시지만 저는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는 이게 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많이 요구하실 거라는 걸요. 내심 제게 속마음을 들켰는지 시모는 말도 못하고 놀라 입만 벌린 채 있더군요. 어머니, 제가 한참 어린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발 지혜로워지세요. 그래, 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시모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힘없는 모습으로 멀어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쓸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말하니 잘 처신했다며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더군요. 시댁과는 그 이후로 완전히 손절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살면서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가 겪은 이 일을 직접 이야기해 줘야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